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국민 주식 삼성전자 위험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IT 업종 지금 시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도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함께한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과장님? 네. 어떠세요? 이제 좀 서서히 이제 좀 저의 스타일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예, 뭐 내용이 좋다라는 좀 그런 유튜브 댓글도 있었다고 전에 들었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단기간에 뭘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천천히 좀 시장의 좀 방향을 읽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시장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꾸준하게 좀 길게 봤을 때 좋은 수익을 얻는다는 거. 이게 사실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이제 좀 변동성이 크고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오늘 뭘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뭔가 가시가 돋치는 좀 네. 그런 분위기로 흘러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라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물론 제 스타일이 여러분들께 재미가 굉장히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는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목 이슈 궁금한 점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02-전에-4875, 02-전에-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내용은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볼까입니다. 이런 주제 좋아요. 예, 선견지명을 제가 앞으로 어떤 수를 내다보고 있는지도 좀 알려드릴 때가 됐고, 뭐 하실 말씀도 아니, 제가 서두에 이제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시작을 네. 하면서 삼성전자와 IT 얘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셨잖아요. 삼성전자를 제가 시장에 이제 중심 화두로 던진 게 벌써 일주일 됐고, 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분명히 이끌어주고 있는 거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당장에 내가 오늘 사서 뭘 좀 해서 먹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IT에 달라붙으면 그 어느 때보다 확률이 높은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물론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순응할 필요도 있고, 우리 포트는 AP 시스템이랑 또 IT 종목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포지션도 갖고 있지만, 그럼 또 이 다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엿볼 필요도 있다라는 건데, 네. 근데 그러한 어떤 시그널들을 어디서 찾냐면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찾는 거고, 그럼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우리는 이 논리의 시작을 미국의 기술주에서 먼저 찾는 겁니다. 일단 엔비디아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뭐 급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뭐 그동안 뭐 이게 사실 이 친구가 먹은 게 얼만데 이 정도 조정을 가지고 사실상 뭐 호들갑을 떤다. 글쎄 저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로벌 기술주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뭐 나스닥에 몰려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술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해 먹을 때 삼성전자는 별로 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3,800억을 샀거든요. 근데 그중에 3,300억을 삼성전자를 샀다. 그럼 이것은 뭐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인덱스로 바스켓으로 사는 게 아니라 콕 찍어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볼 수 있는. 폭풍 쇼핑을 그렇죠. 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했죠. 왜 갑자기 네. 뜬금없이 삼성전자를 왜 갑자기 막 사기 시작을 할까?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파운드리의 이딴 수주 호재, 그리고 네.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뭐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가. 그렇죠. 어느 정도 네. 트리거가 됐을 수는 있지만 그 전제 더 먼저 이 근원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미국 기술주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너무 지금 싼 가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글로벌 기술주의 순환매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지금의 상승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저평가 매력 부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필이면 또 우리 시장의 대장주니까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탱해주면서 다른 쪽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면 우리 시장은 아무리 나스닥이 흔들려도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돌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 이제 반등세가 좀 눈에 띄는 대표적인 두 종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이마트. 이마트. 제가 언제 사실- 이렇게 야금야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 네. 퍼스트 클래스 스포츠에 이마트를 넣을까 GS 리테일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마트가 조금 더 올라서 이마트 넣지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어차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사촌이 잘 되면 좋아해야 돼. 왜냐면 나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언택트에 대한 수혜가 지각 반영이 되잖아요. 요즘에 언택트로 다시 한번 이제 이커머스가 폭발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막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마트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구축해왔던 이 어마어마한 이 유통망 이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추석은 가급적이면 이제 좀 방문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그쵸. 고가의 선물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이마트는 또 이마트 23 편의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밸류의 어떤 체인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딱 낸다고 하면 유통업 전반에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이제 9시 이후로 밖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마트에서 또 장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마트에서 하더라고요. 장을 보지만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습배송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편의점에서 사다. 그러니까 배달해서 이제 배달을 할 때 요즘에 이제 일부 그 음식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류 배달이 가능한데 그거 갖고 성에 안 차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편의점 가서 또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특히 어제 좀 시그널이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SFA. 이것도 이제 OLED 관련 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아마 어제 외국인들이 얘부터 사지 않았나. 그러니까 AP시스템도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SFA가 어제 9%대 그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OLED 쪽에서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시그널을 좀 줍니다. 물론 이제 AP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SFA가 급등하는 거 보면은 부러울 수도 있지만 아니요. 사촌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수 있다. 주식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이제 전통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베타값이 작은 종목인데 최근에 베타값을 키우면서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논리 이겁니다. 글로벌 기술주의 로테이션이 돈다. 그래서 외국인이 미국의 기술주를 팔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네. 이런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순환매가 당연히 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술주만 로테이션 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역시 네. 순환매 쪽에서 힌트를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견지명을 가지고 이제 앞을 내다봐서 앞으로 이제 무엇이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소개해 주신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이 될까요? 그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갖고 온 건데 오늘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 이 종목 전술에 아직 공격수가 없었는데 오늘 한번 맞아요. 공격수를 갖고 와봤어요. 예, 공격수를 갖고 왔는데 네. 종목을 공개할게요. 루멘스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루멘스 과거에 서울 반도체와 더불어서 그 LED의 쌍두마차. 그죠? 근데 맞아요.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서울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기업을 잘 이끌어가는데 루멘스는 좀 상당히 최근에 부진해가지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루멘스를 왜 갖고 왔냐면 일단 이 친구가 차세대 먹거리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루멘스의 실적 추이를 한번 좀 띄워놓고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루멘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LED 쪽에서 백라이트 유닛을 주력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사양화되어 가고 있죠. 지금 디스플레이는 이제 LCD 쪽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LED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이제 마이크로 LED 쪽이고 그리고 이제 루멘스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백라이트 유닛, 특히 이제 삼성전자향으로 이제 주력인데 판가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최소 4천억 이상은 유지가 돼야지만 좀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되는데 이 백라이트 유닛의 판가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저런 쪽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손실폭이 커졌던 것은 마이크로 LED 관련한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 이걸 네. 이제 비용으로 장부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조금 더 확대된. 그러니까 이제 장부만 보게 되면은 큰일 나는 기업 같아서 저도 조금 더 이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그 IR 담당자가 통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님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정확하게 저도 팩트를 체크하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반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되고 뭐 2분기에 이제 다시 이제 소폭 적자로 다시 좀 고꾸라졌지만 실제 이제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라는 것은 좀 분명해 보여요. 그것은 왜냐하면 네. 이 BLU 쪽,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에 대한 이 부진을 지금 자동차용 전장 LED로 극복을 하고 있고 자동차용 전장 LED의 매출 비중이 이제 40%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판가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은 분명히 좀 개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일단은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마이크로 LED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요건데 여러분들 이제 마이크로 LED가 뭔지 좀 생소하시죠? 예, 요거 네. 이제 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굉장히 마이크로 LED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초소형 LED. 그러니까 특징은 OLED 대비해서 저전력으로도 30배 이상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뭐 이제 폴더블이다, 뭐 롤러블이다 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왜곡시키는 커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개념에 거의 궁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그냥 휴지처럼 구겨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다리미를 피면 다시 펴지는지는 제가 안 물어봐서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 글래스 쪽에 저 기술이 일단 집중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 애플하고 MS가 저쪽에 지금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저쪽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뭐 대형 TV나 VR 쪽에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2022년 내후년도에 한 14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는 OLED 그 다음을 노리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밑에서 한번 좀 선취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뭐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공격수여도 바닥에서 다 돌아 나오는 애들을 공격시키지 저기 꼭대기 있는 애들은 뭐 잘 거의 안 갖고 오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상향을 하면서 어제 사실은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금 이제 양봉을 세우는 그런 흐름이어서 이걸 좀 시그널로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네.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단 목표 가격은 2,000원 제시해드리고 매수 가격 일단 어제 전일 종가인 1,810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중소형주는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제가 마이너스 7%를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8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루멘스는 한번 좀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종목 전술도 한번 보면서 우리 종목의 개념을 한번 좀 잡아보고 가도록 하죠. 공격수가 오늘 하나 생기게 자, 됐네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는 넣었죠. 그 공격형 미드필드가 이제 AP 시스템이고 네. GS 리테일과 메일유업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제 지금 루멘스를 공격수에 이제 배치를 하면서 일단은 루멘스 원톱. 뭐 나중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 이제 투톱으로 가겠죠. 아니면 쓰리톱이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네. 루멘스를 이제 처음으로 공격수로 한번 편입을 해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일단 뭐 루멘스라는 종목 한번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포토에 좀 5개 종목을 담아가는 게 하나의 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루멘스를 공격수 쪽에 배치를 해 주시면서 총 4개의 종목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 종목 전술도를 확인해 봤는데 한 종목이 또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이 담기게 될지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온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뭐 종목들에 대한 이 상담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뭐 그 안에는 뭐 알소프트, 비상교육, DKT, 유비케어 등등이 있네요. 네.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종목을 딱 찍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네. 최근에 일단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을 제가 한번 쭉 보게 되면 너무 좀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손실이 커질 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의 매매 원칙 중에 추격 매수를 절대 하지 말자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그 개념 자체만 일단 좀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네. 해서 제가 뭐 어떻게든 뭐 좀 답을 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로 추후로 저희가 또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